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요 연속 가시광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좀 해석을 해볼게요. does not observe, one does not observe a continuous spectrum as one gets from a white light source. 자, 여기서 이게 뜻하는 게, 이게 볼게요. 그냥 어떤 하나는 does not observe a continuous spectrum,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관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는 gets from a white light source. 어, 이게 하얀색 빛의 소스, 여기 광원이죠, 광원. 광원으로부터 하나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는 continuous spectrum을 관찰되지 않는다. 자, 요 하나는 자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자, 이 광원에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요 하나는 하나의 선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하나의 선 스펙트럼. 하나의 one line spectrum. Online spectrum does not observe the continuous spectrum. 왜냐하면 as 그 하나는 gets from a white light source. 그죠? 그래서 이 원은 하나의 라인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as의 뜻이 많아요. as의 뜻. 여기서는 아마 왜냐하면으로 아마 쓰였을 겁니다. 그죠? 이런 영어 공부할 때도 요 접속사가 어떤 뜻이 있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only only a line spectrum of discrete wavelength is observed. 자, 오직 하나의 어떤 라인 스펙트럼 뭐뭐의 자 별개의 맞죠? 별개의 파장들의 오직 하나의 라인 스펙트럼이 is observed. 하나의 라인 스펙트럼이 is observed 관찰된다. 알겠죠? 자, 아마 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수소를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연속적인 건데, 보면 이 스크린에 보면 이렇게 라인선 스펙트럼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와 요거는 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렇죠? 선 스펙트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보어라는 사람이 자, 이런 가장 어떤 정의나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어떤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렇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가정하고 어떤 것은 뭐 두 번째는 뭐 또 가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 원자를 모델링을 해서 요거에 대한 선 스펙트럼을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에너지의 성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보어라는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화살표, 이 화살표는 한 허용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자 전이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 상태는 n이 1,
여기에 이제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 그래서 n이 무한대까지. 예. 그 여기 무한대일 때는 에너지가 0이에요. 아, 지금 우리가 아직 요 주양대수에 대해서 아직 배우질 않았죠?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요거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어떤 보어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수소 원자도 어떤 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n이 1일 때, 즉 주양대수가 1일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렇게 n이 2로나 3이나 4나 6이나 이렇게 이런 상태로 들뜨게 돼요. 들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들뜬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면 즉 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주양자수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힘드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보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adopted Planck's assumption and explaining these phenomena in this way. 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자, 채택했다. 플랑스의 가정을 채택했다. 그리고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설명했대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렇죠? 자, 이거 보면, 자, 문장 구조를 보면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끝났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접속사가 와서 주어는 닐스 보어가 원래 와야 되는데, 이 닐스 보어 주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합시다. 자, electrons in an atom can only occupy certain orbitals corresponding to certain energies. 자, 어떤 한 원자 안에 자, 전자들은 뭐뭐 할 수 있대요. 오직 차지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오비탈, 여기에 궤도함수라고 하는데 궤도함수. 자, 전자들은 자, 어떤 하나의 자, 아톰 안에서 어떤 특정한 궤도를 차지한다. 그렇죠? 요거는 자, corresponding to 뭐뭐에 관여한다.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자, 오비탈 아니 오비탈이 아니라 뒤에서 배울 건데 오rbit 궤도함수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한 원자 안에 어떤 궤도함수가 있는데 어떤 궤도가 있어요. 궤도함수가 아니구나. 여기서 나중에 배우는데 어떤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궤도 안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 정도만 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가정은 두 번째 현상은 자, electrons in permitted orbit have the speed allowed energies. These energies will not be radiated from the atom. 자, 전자들은 자, 허용된 오피탈 안에서의 전자들은 have specific 어떤 특정한 어떤 허용된 에너지를 갖는다. 그렇죠? 이들 에너지들은 will 뭐뭐 하려고 하다니까 부정이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 be radiated 그 원자로부터 자 방사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자들이 자 아까 전에 보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궤도에 여기 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은 어떤 허용된 안엔 궤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차여 있다. 여기 차여 있던 이 전자는 뭐 전자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밖으로 뭐 이렇게 radiated 방사되지도 않고 이 주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Energy is only observed or emitted in such a way as to move an electron from an allowed energy state to another. The energy is defined by 자, 이는 한우 배웠죠? 자, 에너지는 오직 흡수되어진다 또는 자, 방출되어진다. In such a way 그 같은 어떤 방법으로 as to 자, move 어떤 한 전자가 그렇죠? from one 어떤 한 허용된 할당된 에너지 스테이트로부터 전자가 이동될 때 그렇죠? 이동될 때 방출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E는 hv. 자,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에너지 궤도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궤도에서 이렇게 뭐 낮아지거나 할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자, 밖으로 방출시키거나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자,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만큼을 흡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요 바닥 상태에서 그렇죠? 요 바닥 상태에는 여기 어떤 에너지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근데 이 전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들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어떤 에너지가 가해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들뜬 이렇게 불안정한 이 상태에 있는 전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가서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떤 플랑크 상수와 그 다음에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근데 좀 뭐 어렵나요? 어, 그러니까 전자라는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빗대고 있는데, 자, 지금 말할게요. 수소 원자는 체외각 전자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딱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그렇죠? 옆에 중성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바깥으로는 이렇게 껍질이 하나 있는데, 요게 여기서 말하는 오빗 궤도라는 거예요, 궤도. 그래서 요 궤도 안에 전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떤 특정한 상태로 이게 여기 지금 바닥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이 전자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들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들떠졌다는 상태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안정해 주려고 이렇게 바닥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방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요 정도의 차이 델타 E 값을 흡수해서 이렇게 들떠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단순히 이 보어라는 사람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이렇게 전자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뒤에는 보면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미리 말하자면 전자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맴돌게 되면, 그렇죠?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까요? 이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서로 밀어내는 힘, 그렇죠? 전하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또 다르게 설명이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보호라는 사람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수소 원자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전자라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좀 읽어볼게요. 또. The energy observed or emitted from the process of electron promotion or demotion can be calculated by the equation delta E minus RH 되고 where 여기 이 식에서는 RH는 is the Rydberg constant. 리드버그 상수죠. 상수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줄 그리고 Ni and Nf는 are the initial and final energy levels of the electron. 잠깐만.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에너지는 맞다. 이제 봐봐요. 이 에너지, 자, 흡수되어진, 이거 안 나오지? 흡수되어진 또는, 자, 방출되어진, 뭐뭐로부터, 자, 일렉트론의 전자의 프로모션 또는 디모션의 공정으로부터 흡수되어지고 방출되어진 에너지는 can be 계산되어질 수 있다. 요 식으로, 그렇죠? 자, 요게 좀 문장이 좀 어렵죠? 그렇죠? 봐봐요. 자, 주어를 가장 찾아요. 주어가 뭐냐?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can be까지는 can be calculated까지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주어인데 문장 구조를 딱 볼 때, 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주어일 거고 이것도 주어 같잖아. 근데 주어가 아니라 에너지 이렇게 요게 여기 안에 which is 요게 생략되어 있어요. which is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the energy which는 앞에 거를 가리키는 거죠. the energy which is observed 에너지가 이게 흡수되어진 에너지 또는 or 여기도 이제 which is가 생략됐죠. which는 또 the 에너지죠. 또는 자 emitted 어떤 거로부터 자 emitted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는 from 뭐뭐로부터 전자의 프로모션 여기서 말하는 프로모션은 이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상태로 올라갈 때를 프로모션이라고 했고 그 디프로모션은 요 상태 굳은 상태에서 요 바닥 상태로 이렇게 갈 때를 디모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들뜸과 요 격하, 좌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 에너지 감소의 공정으로부터 에너지가 흡수되어지고 그렇죠? 방출되어지죠. 요게 can be 계산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뜨거나 자 바닥 상태로 가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에너지를 요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RH는 리드버그 컨스턴트 상수고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NI는 자 NI는 여기서 처음에 에너지 레벨
전자의 처음의 에너지 레벨. 즉 여기서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바닥 상태. 그리고 NF는 자, final energy level. 전자의 final energy level. 우리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I는 이니셜에서 I를 딴 거고 final은 F. 그렇죠? 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자, NI가 1이고 그렇죠? 자, NF가 2면 요 차이의 에너지 값은 뭐예요? 델타 E는 마이너스 RH 그죠? N2 마이너스 N1 제곱분의 1 이거겠죠? 알겠죠? 응? 자, 이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뒤에 요거를 가지고 문제가 분명히 하나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 그죠? 수소 원자나 이 나트륨 원자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파정에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선으로.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런 광원, 그렇죠? 이런 광원에서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자, 이렇게 원자의 종류마다 이 파장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색깔, 그죠? 그 파장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원자의 우리의 미지에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선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 어떤 원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원자별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한 원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자를 선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만약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는데 미지의 원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미지의 원자는 수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뒤에 문제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계속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우리가 원하는 광원 안에는 여러 가지 파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를 이렇게 프리즘으로 이렇게 했더니 광원은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다. 하지만은 수소 원자일 경우에는 다르다.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을 했다. 하나는 뭐냐? 응? 어떤 원자의 전자들은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 궤도를 차지한다. 그렇죠? 수소 원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궤도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특정한 궤도로 이렇게 차지한다. 이 특정한 궤도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허용된 궤도 안에서 어떤 허용된 에너지를 갖는다. 그렇죠? 이 에너지는 저절로 방사하거나 저절로 방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에너지가 될 경우에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고 들뜬 상태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 들뜬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방출돼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수소 원자에 대한 보어의 모형 모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 차이를
자, 정량적으로 이렇게 델타 E는 마이너스 RH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다. 요거는 실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실험적으로 알겠죠? 어떤 실험적으로 막 나왔는데 계산하니까 이런 식을 따른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갈게요.